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은니입니다. 저의 첫 유튜브 영상은 바로 20대 여자의 담낭 제거 수술 후기인데요. 담낭 수술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증상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의 저의 몸 상태 후기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소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안 되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자주 가끔씩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좀 제가 자주 체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점심에 먹은 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저녁에 좀 헤비하거나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좀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꼭 새벽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을 자는 도중에 잠이 깨기도 하고, 근데 잠이 깨면은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아프기도 했어요. 이런 아픈 증상을 좀 자세히 말하면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더부룩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보통 명치가 아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명치가 아팠다기보다는 배가 좀 답답해가지고 불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고, 계속 뭔가 억지로 트름을 해야지 이런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거의 보통 아파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복부 초음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의 담낭 상태는 담낭에 융종이 있었고, 이 담낭벽이 두껍긴 한데 병원에서 우선은 약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약만 먹고 지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취직하고 나서 더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제가 계속 이러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 내과에서 대학병원 리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이런저런 조영제도 넣고 하는 CT도 찍어봤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결과는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하거나 제가 불편하면은 수술을 하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우선 수술은 무서우니까 수술할 정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약 처방을 받고 지켜보자는 생각이어서 계속 그렇게 지켜봤죠. 근데 제가 약을 좀 잘 안 먹긴 했어요. 어차피 약을 먹어도 배가 아픈 날은 아프더라고요. 그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아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약을 꾸준히 챙겨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최근에 3개월부터 너무 이런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새벽에 진짜 응급실 가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젠 진짜 수술을 해야겠구나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소화도 안 되니까 음식을 조금 먹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살도 5kg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생 최저 몸무게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소 식습관은 밥보다 좀 군것질 좋아하고, 양은 보통 여자보다는 되게 조금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게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도 저는 분명 조금 먹었는데 새벽에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보통 기름지거나 아니면 제가 먹는 양보다 좀 과식하면은 바로 새벽에 아파가지고 증상이 나타났어요. 사실 어떤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몸 상태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소화가 제일 안 되는 음식은 돈가스였어요. 이제 음식점 가서 돈가스를 시키잖아요. 그럼 보통 1인당 돈가스 하나씩은 꼭 시키니까 이제 돈가스를 먹으면은 절반 정도만 먹었는데도 그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가스가 특히 진짜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제일 잘 안 됐고요. 이상 여기까지가 수술 전에 나타난 저의 증상들이었고, 이제 수술 병원을 정해야 돼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 되게 여기저기 좀 알아봤어요. 우선 대학병원은 이제 제가 전에 검사도 여러 개 받아봤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대학병원은 예약부터 잡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저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대학병원은 보통 이제 수술을 진행할 때 배 구멍을 3개나 4개 정도 뚫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서울에 있는 청담역에 있는 병원은 단일공으로 1개만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통증이나 흉터가 최소화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병원에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되게 좋았던 게 여기 원장님이 담낭 제거 수술만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갔어요. 여기 병원에 우선 전화로 예약을 했고 당일에는 예약이 안 돼요.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어요. 제가 이제 일반 내과에서 동네에 있는 내과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갔는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서 찍었고요. 이제 이 찍은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진짜 다른 대학병원보다 엄청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해주신 걸로는 저는 담낭벽이 두꺼워가지고 원장님이 아마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풍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풍선이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보통 담낭이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벽이 두꺼우니까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궁금한 건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이런 대학병원의 딱딱한 느낌은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병원에 처음 가가지고 수술 비용이랑 수술 전에 주의사항 이런 거 듣고 수술하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와서 받아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간 김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있는 검사들을 다 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회사 일정도 생각해야 해가지고 저는 전화로 따로 예약을 했어요. 수술한 병원이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데만 해도 거의 2시간을 걸렸거든요. 가는 데만.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빨리는 말고 11시 30분까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가보니까 MRI 검사가 12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11시 30분까지 갔더니 수술복을 빨리 갈아입고 바로 알러지 반응 검사도 하고 수술을 꽂아주셨어요. 간호사분이 저한테 시간이 없다면서 스파르타로 진짜 이번 전 수속을 완전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12시에 MRI 검사를 처음 해봤는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통 안에, 큰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내쉬고 참기를 반복하는데 이제 소리도 요란하고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이런 검사 받는 게 힘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혹시 중간에 알려주라고 손에 누르는 걸 쥐어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MRI가 끝나고 다시 6층 입원실로 갔다가 이제 누워가지고 수술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수술 전날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제가 수술을 하는 건가 진짜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좀 떨리고 무섭고 내가 진짜 수술을 하긴 하는구나 싶었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는 이름이랑 무슨 수술하냐고 간단히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바로 거의 2분 만에 마취제를 투입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마취는 당연히 전신 마취했고요. 이런 전신 마취가 깨고 나서 정신이 드나는 그런 말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사실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눈 떠보니까 병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신 마취가 이제 깨자마자 저는 우선 배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어요. 이제 수술 전에 항생제나 무통마취 등 이런 게 엄청 동시에 투약이 돼가지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글을 보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사실 배 아픈 것보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증상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어깨나 등, 허리에
가스통이 있다는 글도 봤는데 저는 배에만 가스 차는 기분이 들고 좀 배 쪽만 불편한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허리를 좀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째 정도까지도 허리를 피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날은 엄마가 머리 감겨주고 그 다음날에도 엄마가 머리를 감는 걸 도와주셨어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가 풀리면은 목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불편했고 이제 침을 삼키면은 목 감기 걸릴 때 목 진짜 아픈 거 아시죠? 그 느낌이 계속 났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폐에 이제 흡입 마취계가 빠져나가면서 빨리 회복이 가능하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을 자주 하라고 했고 물도 중간중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4시간 정도 전에는 소변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변 이제 첫 도전하러 갈 때는 실패했어요. 도저히 물도 안 넘어가고 소변을 봐야 되나 싶어서 이제 간호사님께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물 좀 많이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물 좀 중간중간 계속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움직이는데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은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고 벽에 있는 뭘 잡거나 저는 이제 엄마가 옆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일어나는 건 도와주셨는데 이제 제가 움직일 때 이 장기들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되게 뭔가 위에서 아래로 퍽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공기주머니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보호자가 같이 자는 건 안 돼가지고 엄마가 8시 전에 가고 저는 이제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수술 당일날에는 이제 기운도 없고 마취 때문인지 비몽사몽에 진짜 저는 사실 수술 끝나고 나서 핸드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할 힘도 진짜 없었어요. 또 당일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눈물 날 뻔도 했어요. 이제 엄마가 가고 나서 항생제나 무통마취 이런 약제들을 또 추가로 넣어주시러 간호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 이때 진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머리 쥐어잡으면서 전화로 간호사 불렀어요. 그래서 간호사께서 오셔가지고 울렁거리는 가라앉는 그런 약을 좀 넣어주셨고 무통을 좀 중단해주셨어요. 진짜 이때 떠올리면은 배에 힘도 없는데 토할 것 같고 이때가 저는 수술하고 나서 제일 힘든 기억이에요. 이제 수술 당일은 세수할 힘도 없고 일단 몸이 움직이지 못하겠어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12시에 자서 5시에 좀 눈이 떠졌어요. 다행히 생각보다 잠은 설치면서 자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괜찮냐고도 물어봐 주시고 체크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이제 수술 다음 날에는 혈액 검사를 하고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신기하게 수술한 동영상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 담낭을 제거한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원래는 이 담낭벽이 얇아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런 게 좀 투과가 돼서 보이는데 제 담낭은 벽이 두꺼워가지고 투과가 안 되더라고요. 겉에 색깔은 선홍색 빛깔이었어요. 되게 이해가 잘 갔던 게 다른 사람 담낭이랑 비교해주면서 보여주니까 제 담낭 상태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수술하는 중에는 이제 담낭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아장이 이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원장님을 보고 나서 점심을 먹고 2주치 약을 받고 저는 드디어 퇴원을 했어요. 여기는 하루만 입원을 하고 바로 다음날에 퇴원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저는 걷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수술 다음날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 걸을 때마다 배가 땡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허리를 못 피겠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배도 땡기고 허리도 못 펴겠고 그래가지고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걸음이 느렸어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아빠가 데리러 오셔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탈 때 방지턱 넘을 때마다 배에서 통증이 나타났어요. 보통 수술하고 2, 3일 정도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때까지는 많이 불편했고 허리도 못 펴고 걷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제 수술하고 5일째 돼야지 좀 걷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는 건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때는 꼭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가지고 거기에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일어나야지만 가능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바지를 잡고 이 힘으로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수술 직후에는 하루 정도는 계속 죽만 먹었어요. 갑자기 뭔가 집밥 일반식 먹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먹고 질려가지고 그냥 바로 집밥 먹었어요. 수술 당일날이랑 다음날 이제 병원에서 나온 죽이랑 밥은 거의 안 먹었어요. 입맛도 없고 뭔가 이제 밥이 넘어가는 게 불편하고 좀 걱정돼가지고 안 먹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식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엄청 느리게 먹거든요. 근데 느리게 먹는 데다가 과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하셔서 진짜 밥 먹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이상 저의 담낭 수술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선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수술하고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도 사실 수술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 영상이 수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술 가격이나 수술 후 주의사항, 담낭이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올릴 예정이에요. 궁금하시거나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